12월, 로드FC가 준비한 빅매치가 발표 직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홍보 영상까지 모두 제작된 상태, 파이트머니 9천만원까지 마련된 상태,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단 한 통의 연락이 모든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올라온 한 장의 스파링 영상, 이것이 모든 의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황인수 대 윌커리 경기 취소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컨텐더 시리즈 패배 후 한국으로 복귀한 황인수, 로드FC는 그를 중심으로 12월 대회를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리 맥코리의 거절, 윌커리로의 대체, 파이트머니까지 맞춰놓은 뒤 갑작스럽게 돌아온 부상 통보, 격투이즘이 공개한 비하인드에는 우리가 몰랐던 결정적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9월 16일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패배한 직후입니다. UFC 진입의 마지막 문 앞에서 넘어졌고 황인수는 곧바로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로드FC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바로 페리 맥코리와의 리매치였습니다. 1차전은 재미없다는 호평이 많았던 경기였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리매치에 대한 호기심은 컸습니다. 로드FC는 9월 27일 안산대회를 앞둔 개최량 현장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황인수 대 페리 맥코리 리매치 추진.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기대는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페리 맥코리는 사실상 경기를 거절한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밝힌 사실입니다. 그는 이겨도 의미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페리 맥코리의 거절로 플랜 A가 무산되자 로드FC는 즉시 윌커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타일상 더 흥미롭고 황인수와 과거부터 경기 이야기가 오갔던 파이터였습니다. 윌커리는 빠르게 긍정적인 답을 보냈고 로드FC는 안산 상록수 체육관으로 황인수를 불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황인수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파이트머니 협상이었습니다. 황인수 측은 단순한 복귀전이 아니라 명현만 대 황인수급 흥행에 준하는 파이트머니를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약 9천만원대였습니다. 로드FC는 부담이 컸지만 9월 안산대회에서 여론 악화를 겪었던 만큼 12월 대회를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찾아다니며 결국 금액을 맞췄습니다. 조건 맞춰놨습니다. 이 시점에서 로드FC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발표하면 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매니지먼트에서 나왔습니다. 황인수가 속한 정찬성 대표의 매니지먼트 팀이 로드FC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월에 루킹 포 어 파이트가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UFC 진입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어 황인수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로드FC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조건도 맞추고 프로모션도 제작 중이었지만 의사결정권은 다시 황인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결정적 답변이 왔습니다. 12월 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주먹 부상. 로드FC는 당황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성욱 기자는 영상까지 다 만들었고 프로모션에 진짜 공 들였다고 들었다 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뒤집은 진짜 사건은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황인수의 스파링 영상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선수의 스파링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의심을 폭발시켰습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4월 UFC 루트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로드FC를 이용했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FC 입장에서 보면 12월은 안 뛰고 4월은 뛰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성욱 기자 역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부상이고 또 왜 이런 영상이 올라왔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로드FC가 받았던 타격은 단순히 대진 하나가 깨진 정도가 아닙니다. GFN과 로드FC의 협업 분위기가 최악의 타이밍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드FC는 그동안 여러 선수를 해외 무대로 보내며 협력해왔고 이번 12월 대회는 그런 관계의 되갚음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았다는 실망감이 내부에 존재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로드FC는 12월 대회를 위해 파이트머니, 영상, 프로모션 모든 준비를 마쳤고
상대도 페리 맥콜이 오른쪽 화살표 윌커리로 조정하며 대형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황인수 측은 UFC 복귀 가능성이 있는 4월 루킹 포어 파이트를 우선 고려했고, 이 과정에서 시기적 오해 소통 문제 스파링 영상 업로드가 겹쳐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된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격투신 내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온 국내 단체 대해외 기회 선택 문제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수는 로드FC나 다른 국내 단체에서 꾸준히 싸우며 입지를 다졌고, 어떤 선수는 해외 오디션이나 UFC 도전을 위해 국내 무대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황인수의 이번 결정은 바로 그 오래된 갈등 구조 한가운데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더 큰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팬들은 해외 도전은 응원하지만 단체가 준비한 큰 무대가 무너진 건 아쉽다는 반응과 파이터라면 더 큰 기회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갈라졌고, 이는 사건의 논란을 단순한 일정 취소 이상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리 맥코리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MMA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레딧, X, 트위터, 한국 UFC 팬 카페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인 맞아? 데뷔 전부터 저 정도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떤 팬은 그를 머리만 안 염색한 더 위험한 션 오말리 라고 표현하며 열광했고,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만 개의 댓글을 끌어모았다. 팬들은 한동안 맥코리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팬이 쉽게 흥분한 것은 아니었다. 오랜 팬들은 신중했다. 진짜 실력은 상위 랭커 만나면 나온다. 아직은 조용히 보자 라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했다. 올해 데뷔한 신인 중 맥코리처럼 단 한 경기로 이 정도의 파문을 일으킨 선수는 없었다는 것. 궁금증, 의심, 기대감이 한꺼번에 뒤섞이며 팬들은 이 현상을 맥코리 웨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맥코리에 대한 열기가 이처럼 빠르게 커진 이유는 단순한 데뷔 전 퍼포먼스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스타일 자체가 최근 UFC 웰터급 흐름과 정반대라는 점도 주목받는다. 대부분의 파이터들이 데이터 기반 전략, 리스크 최소화, 체급 특유의 힘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맥코리는 첫 경기부터 정면 충돌을 선택했다. 계산을 건너뛰고 압박과 교전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마치 구시대적 투사의 감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전투 방식이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그를 기술보다 기세로 경기를 뒤집는 타입, 매치업에 따라 누구에게든 큰 변수를 던질 수 있는 파이터로 평가하며, 향후 UFC가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12월 빅매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남은 건 팬들의 질문과 논란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수의 한 결정이 단체, 팬덤,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인수의 선택은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길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